여러분은 최근에 머리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결정을 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녀로서 원래부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직관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월경 주기와 달의 주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신비로움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다 갖다 붙인 이유들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나에게 맞는 방식이구나. 내 몸도 내 마음도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달의 위상을 알아야 할까? 왜 달의 주기대로 지내야 하죠? 아직까지는 내 이성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한동안은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감각을 깨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 채널은 이제 막 열렸고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으로서 불편하지 않게 가이드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미 달의 마법에 뛰어들 준비가 되셨다면 타임스탬프 참고하셔서 본론에 해당하는 파트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달은요, 직관을 상징하는 천체예요. 직관이라는 건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언가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쉽게 말하면 촉 같은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AI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화성에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시대의 발전이나 혁신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직관이 중요해진다. 왜 그럴까요? 짧게 말하자면 이성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직관은 아직 이름도 붙지 않은 그 가능성을 먼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달의 리듬을 의식하는 일이 무뎌진 저의 감각, 촉, 직관을 다시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달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하필 달일까요? 달은요, 지구와 아주 깊게 연결된 천체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조수간만의 차이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죠. 또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해요. 지구의 축은 사실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데요. 달의 중력이 그 기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구의 기후도 지금처럼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바닷속에 사는 몇몇 친구들은 달의 주기에 맞춰서 산란을 하거나 활동 패턴을 바꾼다는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월경 주기와 달의 위상 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문화에서 달과 여성의 리듬을 연결해서 이야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은 지구 자체에도 그렇고 지구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천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도 결국 지구에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달이 지구에 영향을 준다면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실제로 점성술에서는 달을 보고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논하기도 해요. 또 마법을 실제로 행하는 분들은 달의 상태만 잘 확인하고 마법을 행하면 사실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고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달의 상태를 잘 확인한다는 그런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이자 전부일지도라는 소제목을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달이 약 한 달 동안
어떤 리듬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볼게요. 달의 위상을 크게 8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진한 색상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밝은 색상이 이렇게 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달이 뉴문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뉴문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약 29.5일이 걸립니다. 한 달이죠.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달의 위상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사기입니다. 신월, 뉴문이라고도 하죠. 이 시기에 달은 하늘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 적합해요. 무언가를 획득하거나 성취하거나 증가시키는 소원을 비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초승달인데요. 달이 아주 가느다란 빛으로 모습을 이제 막 드러내는 때예요. 이때는 신월 때 심었던 씨앗에 의도를 부여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데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현실을 만들고 싶은지 그 의도를 굉장히 분명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기에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현달인데요. 요 반달도 꽤 귀엽죠.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계획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작은 장애물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생각만 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이 시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상현달은 의지를 좀 시험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단단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차오르는 달인데요. 보름달 직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새로운 일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뭔가 버리는 것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것을 세밀하게 다듬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선점이 필요하다 싶으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좀 더 정교하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작품을 완성하기 직전에 마지막 디테일을 손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부풀어 오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신체적인 컨디션도 달이 이렇게 좀 빵빵하게 차올랐다 싶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컨디션 굿. 그리고 이제 마침내 보름달이 되는데요. 달이 완전하게 빛나는 순간인 거죠. 신월에 계획했던 것을 완수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때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달빛이 가장 강한 시기인 만큼 감정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넘치지 않게 셀프로 워워 해주는 게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름달에 소원을 빌잖아요. 보름달에 소원.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나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게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그 대신 좀 더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사월에 뉴문이죠. 요때 소원을 빌어주시고요. 우리가
정화하거나 무언가를 줄이기, 제거하는 종류의 소원을 비는 건 이제 보름달에 해주시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달이 점차 줄어들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소원의 내용도 좀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줄어드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감사를 전하고 나눔을 하면 좋아요. 물질적으로도 좋고 경험을 통해 배웠던 지혜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줄어드는 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빛이 있는 편이라서 때도 전반적인 신체적 컨디션은 괜찮았다는 후기를 살짝 전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연달이 옵니다. 다시 반달이 됐죠? 반달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빛나는 것 같다 싶으면 하연달인 거예요. 이때는 내려놓기에 적합해요. 정말 빛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좀 안으로 수렴하는 느낌이 있죠. 필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거, 이미 역할을 다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놓아주세요. 감정적으로도 용서와 정리를 또 시도를 해보면 좀 더 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음달입니다. 달이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거의 안녕하는 거죠. 이 시기는 깊은 휴식의 시기예요.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조용히 쉬고 성찰하고 정리를 계속 하는 거고 또 비워내는 거죠. 빛이 거의 없는 때라서 사실 감정적으로도 차분하다 못해 우울증이나 공허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휴식을 취해주면서 다음 사이클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비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저 달이 커져갈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고 달이 줄어들 때는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 내면을 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달의 위상을 대체 어디서 확인하냐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달이나 문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무료 앱을 아무거나 설치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리듬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사월 때부터 씨앗 심기를 해보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이왕이면 달이 차오를 때, 에너지가 좋을 때 만나고 조언이 필요하다면 달이 줄어드는 때에 구해보는 것도 좋겠죠? 금음 때는 힐링을 테마로 시간을 보내보시고요. 여기서 달의 위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녀인 저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태양의 타임라인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달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축복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Blessed be, blessed be, blessed be. 안녕!